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작은 마이크로도 이런 비싼 마이크처럼 더 좋은 소리를. 안녕하세요, 뽕스필름입니다. 지난 마이크 테스트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답글을 달아주신 세 분이 공통적으로 좋은 마이크라고 선택해주신 A 마이크, 크기가 가장 작고 저렴한 4만원 정도 하는 마이크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A 마이크부터 D 마이크까지 영상 하단에 적어 놓을 테니까 어떤 마이크가 사용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WJ 팡님은 정말 정확하게 비싼 마이크부터 저렴한 마이크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었다는 건 이거 진짜 이게 뭐 어떻게 말해야 되지? 너무 신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테스트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각 마이크마다 가장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사운드를 담아냈어야 했는데 동일 마이크의 거리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40여 분이 이 영상을 봤지만 테스트에 참여도 안 하고 이렇게 댓글도 몇 분 안 달아주는 이런 마이크 테스트를 도대체 왜 하냐? 이런 결과가 나오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마다 이 듣는 소리, 그러니까 들어서 좋은 소리가 다릅니다. 10명이 이 소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거든요. 이 좋은 소리라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사용한 마이크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건 국내 가격으로는 이게 가장 저렴한데 이거보다 지금 카메라에 달려있는 소리 D3 프로는 24만원, 25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 마이크와 이 마이크는 5배 차이 나는데 서로 5배 이상의 차이가 나느냐?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좋겠죠. 비싸니까 좋은 거죠.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는 그 비용 20만 원이라는 간극이 마이크의 성능의 차이가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은 대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저는 편의성이라고 생각해요. 얘보다 얘가 다루기 더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 거리를 수음하고 마이크 자체의 레벨을 조절해가면서 우리가 수음을 할 수 있고 얘는 여기서 조절을 할 수 없으니까 카메라에서 조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게 훨씬 더 편리하죠.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거? 그것도 맞긴 하는데 100% 맞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좋긴 하지만 소리,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잡아내는 용도로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편이나 뭐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쓰기보다는 더 좋은 마이크를 쓰는 게 맞겠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그들의 일이고 그렇게 해서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일이니까 이 시청자들이 나의 영상을 보는데 크게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이크를 어떤 제품을 어떤 걸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이크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작은 마이크로도 이런 비싼 마이크처럼 더 좋은 소리를 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마이크로도 우리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는 영상에 충분히 듣기 좋은 소리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듣기 좋은 소리가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데시벨이나 톤이나 높낮이, 범위라고 하죠. 다이나믹 렌지가 모두 다릅니다. 카메라에 녹음되는 소리는 똑같은 마이크라고 해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흔히 놔두는 뭐 몇 데시벨에 맞춰서 마이크에 연결하고 소리를 몇으로 맞추고 이런 식으로 따라하면 완전히 이 마이크의 좋은 성능을 끌어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일이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 지금 소니 카메라 저는 알파7 마크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파7 마크4의 수음 레벨은 0부터 31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0부터 31까지 하는 거는 너무 노하다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레벨, 5레벨, 10레벨, 15레벨, 20, 25, 30레벨 이렇게 7번을 녹음을 한 겁니다. 마이크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이 A 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로 가져와서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고객님의
예약 시간과 예약일은 5월 10일 수요일 10시입니다. 고객님의 예약 시간과 예약일은 5월 10일 수요일 10시입니다. 고객님의 예약 시간과 예약일은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고객님의 예약 시간과 예약일은 5월 10일 수요일 10시입니다. 고객님의 예약 시간과 예약일은 5월 10일 10시입니다. 고객님의 예약 시간과 예약일은 5월 10일 수요일 10시입니다. 고객님의 예약 시간과 예약일은 5월 10일 수요일 10시입니다. 1레벨과 5레벨은 그냥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25레벨과 30레벨 또한 마이크가 수음할 수 있는 범위, 다이나믹 레인지, 요 데시벨을 넘어갑니다. 이걸 피크 친다고 하죠. 피크된 음성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오디오 레벨 표준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정규 업스 모드에서 ITU 1770-1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1하고 4 있습니다. 1 선택해서 -16 LKFS 선택하시고 개별로 선택하시고 표준으로 하면 1레벨부터 30레벨까지 동일한 레벨로 맞춰주거든요. 20레벨 정도의 오디오가 그 다음부터는 뭐 10레벨도 올리고 5레벨 녹음 수음한 거는 26레벨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1레벨로 녹음한 거는 30인데 여기서 원래 더 높이 올려야 비슷한 표준 레벨이 될 텐데 맥스가 30이기 때문에 30까지밖에 못 올린 것 같아요. 원래 조금 더 올릴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 충분히 올리고도 남는데 맥스가 30이기 때문에 30까지밖에 못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1레벨과 5레벨을 들어보시면 노이즈가 굉장히 심합니다. 고객님의 예약 시간과 예약일은 5월 10일 수요일 10시입니다. 고객님의 예약 시간과 예약일은 5월 10일 수요일 10시입니다. 1레벨과 5레벨은 사용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이걸 이용해서 뭐 보이스 아이솔레이션 너무 잘 나오긴 했지만 보이스 아이솔레이션까지 사용하면서 해봐야 결국 먹먹하고 노이즈 많았다가 좀 답답한 소리가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25레벨과 30레벨은 높은 데시벨로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데시벨이 됐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크친, 그러니까 수음 범위를 벗어난 이 소리들은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고객님의 예약 시간과 예약일은 5월 10일 수요일 10시입니다. 고객님의 예약 시간과 예약일은 5월 10일 수요일 10시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10, 15, 20레벨이죠. 들어보고 10레벨에서 20레벨까지는 사용해도 좀 무난하다. 소리를 조금 올리거나 줄이거나 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 알파7 마크4에다가 이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15레벨에 맞춰서 수음을 하고 그 높낮이는 편집해서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죠. 녹음을 계속 이렇게 실내에서만 한다고 한다면 마이크에서 수음 자체를 조금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게 하거나 아니면 이 야외로 나가면 이 뜻하지 않은 소리들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은 실내니까 이런 소리들이 없는데 야외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이 높이 피크를 치는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작게 뭐 10레벨로 맞춰서 녹음을 하다가 만약에 어떤 피크 치는 부분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고객님의 예약 시간과 예약일은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고객님의 예약 시간과 예약일은 5월 10일 수요일 10시입니다. 고객님의 예약 시간과 예약일은 5월 10일 10시입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수음 레벨이 있는 마이크입니다. 카메라의 수음 레벨은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소니의 사운드 실력은 굉장히 좋지만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수음 레벨은 굉장히 리미트가 걸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실제로도 사용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마이크가 낼 수 있는 사운드를 최대한 올리고 수음 레벨을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소리가 난다라는 걸 조금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 작게 수음이 되면 편집 과정에서 사운드를 좀 높인다고 하더라도 노이즈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고 또 마이크가 더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소리를 더 크게 담을 수 있거든요. 이게 크게 담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가까이서 촬영하는데 크게 담으면 똑같은 레벨로 했을 때 오히려 피크가 되지 더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리든 적당하게 녹음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면 마이크 레벨을 최대치로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레벨을 조절해 봤습니다. 그리고 적은 소리로 녹음된 것 그리고 피크된 거는 잘라내고요. 보통 10레벨에서 15레벨, 20레벨 요 선에서 그래도 쓸만한 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5레벨입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지금은 10레벨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둘, 둘, 셋. 맥스 상태에서 카메라 수음 레벨을 15로 했을 때와 10으로 했을 때를 들어보시면 15로 했을 때 시원하게 잘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약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큰 소리가 나오거나 야외에서 사용할 때는 피크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크를 최대로 한다고 한다면 카메라 레벨은 10 정도로 하는 게 저는 괜찮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마이크 레벨을 조금 7로 낮추고 카메라 레벨을 20과 15로 맞췄는데 마찬가지로 카메라 레벨이 20으로 올라가는 순간 7일 때는 피크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20레벨은 사용할 수 없겠다. 수음 레벨은 20입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마이크 레벨은 7, 수음 레벨은 15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 레벨을 5로 낮추고 카메라 레벨을 25까지 끌어올려 봤습니다. 근데 이 역시 사용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마이크 레벨을 높이고 카메라 레벨을 낮췄을 때보다 더 고르지 못한 소리를 담아냈다. 마이크 레벨은 5, 수음 레벨은 25입니다. 마이크 레벨은 5, 수음 레벨은 20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소리를 냈던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마이크 레벨 10, 카메라 레벨 10, 마이크 레벨 7, 카메라 레벨 15, 마이크 레벨 5, 카메라 레벨 20인데 마이너스 6dB에서 마이너스 15dB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맞추기 위해서 오디오를 3 정도 올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은 10레벨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둘, 둘, 셋. 마이크 레벨은 7, 수음 레벨은 15입니다. 마이크 레벨은 5, 수음 레벨은 20입니다. 드라마틱하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와 마이크의 범위를 딱 알아놓고 내가 유연하게 사용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레벨을 조금 높여야 될 때, 그리고 마이크 레벨을 좀 낮춰야 될 때를 내가 구분해서 사용하면 되고, 아니면 결과값이 좋게 나온 이 오디오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오디오를 사용하면 돼요. 자, 저는 지금 가장 좋게 본 게 마이크 레벨 10과 카메라 레벨 10하고 마이크 레벨 7과 카메라 레벨 15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뭔가 얘네 둘에 비해서 조금 먹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10레벨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둘, 둘, 셋. 마이크 레벨은 7, 수음 레벨은 15입니다. 마이크 레벨은 5, 수음 레벨은 20입니다. 카메라에 리미트가 걸려있다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자꾸 듣다 보면 20레벨까지 올렸을 때 카메라의 수음 능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누구나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만 들고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르게 어느 정도 수음을 할 수 있게만 만들어 놓고 정작 필요한 수음은 우리가 뭐 레코더를 사용한다든지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리미트를 거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카메라 수음 레벨을 20까지 사용하진 않고 소리를 막 녹음할 게 아니면 굳이 큰 마이크보다는 간편하게 배터리 관리 안 해도 되는 이런 작은 마이크가 훨씬 좋거든요. 편리하고. 근데 쟤는 이제 충전도 해줘야 되고 촬영하기 전에 온오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간편하게 촬영할 때는 그냥 이게 훨씬 편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소리를 지금처럼 소리를 좀 더 집중해서 담고 싶다고 한다면 저 마이크를 사용하면 좋아요. 편의성을 위해서 큰 마이크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편리하게 이런 작은 마이크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5레벨로 동결을 하고 얘는 마이크 7로 하고 사용을 하면 번갈아 가면서 했을 때 제가 수음 레벨을 조절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데이트 마이크를 붙박이로 연결해서 내가 사용한다 라고 하면 마이크 레벨을 10으로 올리고 카메라 레벨을 10으로 내려서 사용할 것 같아요. 요렇게 녹음했을 때
그 파형이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얘는 5레벨 업 시켰는데 여기 보시면 이 마이크 10, 카메라 10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소리 파형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정적인 게 좋습니다. 너무 좋고 나쁘고 이런 거보다 그냥 무난하게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 10, 카메라 10으로 고정해서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시면 내가 가진 마이크를 최대로 좋은 소리를 담아내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막연하게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12대 11로 맞춰보세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어떤 마이크를 사던 마이크 성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예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카메라처럼 리미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담아내고요. 요즘 인터페이스는 24비트에서 32비트까지 수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레벨부터 높은 레벨까지의 이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32비트까지 가면 굉장히 커서 막 이렇게 가까이 말하다가 막 피크가 뜨더라도 그걸 압축해서 소리를 이렇게 압축해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스튜디오라는 공간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하나 구매하시면 아주 굉장히 저렴한 이런 마이크들도 좋은 소리로 담아냅니다. 아주 신기해요. 이거는 2만원 정도 하는 마이크고요. 이거는 알리에서 이렇게 세트로 팝니다. 이렇게 해서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되는 마이크예요.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고 이전 영상들 보시면 얘네들을 사용하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콘덴서 마이크는 노래할 때 굉장히 좋지만 완전히 이렇게 독립된 공간, 그러니까 차음이 완벽하게 된 이런 부스 같은 데서 수음을 할 때 콘덴서 마이크들은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주면서 좋지만 그런 것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 소음이 완전히 차단이 되지 않으면 그 노이즈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할 때는 이런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들이 대부분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여기서 이제 케이블의 형태에 따라서 XLR이냐 뭐 3.5파 일반 마이크냐가 달리는데 얘도 2만원인데 얘네들을 연결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운드를 담아내거든요. 그러니까 2만원짜리 마이크도 이렇게 좋은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이 다이나믹 마이크는 이렇게 옆으로 되면 잘 안 들리죠. 가까운 부분만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소음 같은 것들이 더 안 들립니다. 콘덴서 마이크에 비해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렴한 마이크들을 사용해도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하면 꽤나 준수하고 좋은 소리를 담아냅니다. 지금 소리가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소리를 담아낸다는 거죠.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렴한 마이크를 좋은 소리로 담아내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좋은 마이크를 사서 카메라에 연결하는 것보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내가 어떤 마이크를 사던 평타 이상의 소리를 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카메라와 궁합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좋은 소리를 담아내기 때문에 카메라에 연결된 이 25만원짜리 데이티 마이크보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이런 작은 마이크가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담아냅니다. 신기하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좋은데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건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크기도 크고 전원을 링가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좋은 대체 방향이 바로 보이스 레코더입니다. 저는 두 가지 보이스 레코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니의 PCM A10이라는 제품과 줌 F3라는 레코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사라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레코더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준하는 사운드를 담아내고 싶다고 한다면 레코더가 필요하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고객님의 상품이 금일 9시부터 11시 배송 예정입니다. 고객님의 상품이 금일 9시부터 11시 배송 예정입니다. 고객님의 상품이 금일 9시부터 11시 배송 예정입니다. 영상이 화질이 안 좋은 건 참아도 우리가 소리가 안 좋은 건 못 참잖아요. 지금 오디오가 안 좋으면 이걸 사용할 텐데 이런 노이즈가 많고 문제가 있는 소리들을 우리가 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뽕스 필름 채널을 운영하면서 녹음을 했는데
만약에 안 좋은 소리가 담겼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뭐 이전 영상들은 아니지만 계속 그렇게 오디오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래서 간헐적으로 몇몇 분들이 다빈치 리졸브는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듣고만 있어도 괜찮아, 소리가 좋은데요? 왜 좋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 소리라는 게 비디오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뽕수필름 채널을 만들면서 가장 다른 채널들과 차별화를 했던 부분이 바로 오디오입니다. 다른 분들의 영상을 봤을 때 가장 아쉬웠던 분들이 교육하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영상에서 화질도 딱히 볼 게 없고 우리 어려운 프로그램을 다루는데 소리까지 그냥 핸드폰으로 녹음한 것 같은 그런 소리를 하면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의 사운드가 그렇게 좋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디오는 최대한 좋게 만들자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음질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영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3분 정도만 참여해 주신 이런 테스트와 이런 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크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오디오에 신경을 쓰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또 다빈치 리졸브와 함께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